자, 불교에 대한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2. 불교는 2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2시간으로 합시다. 알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불교가 발전하는, 어이씨, 아직 덜 말랐다. 말라주세요. 자, 자, 되게 무식하게. 자, 불교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 불교의 발전 과정. 동아시아 불교가 발전하는 과정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교의 토착화야. 토착화. 불교의 토착화.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중국 불교 다르고 일본 불교 다르고 우리나라 불교가 달라.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각 나라의 불교 문화가 우리가 율령도 달랐잖아요. 맞죠? 우리 여기 주었던 율령이라고 하는 것도 당나라 제도를 모방했지만 한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 발해라든가 특히 일본의 율령 제도는 되게 비스무리해서 너네 잘 틀립니다. 알겠어요? 내가 강조합니다. 그거 시험 문제 낼 가능성 높아. 그런 거 내면 다 틀려요. 헷갈리게 되면 다 틀려. 어쨌든 그런 거 잘 구분해가지고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 지역의 불교를 갖다가 한번 비교해보고요. 뭐 중국 불교, 그 다음에 뭐 한국, 그러니까 한국 불교, 그 다음에 일본 불교의 특징. 베트남은 안 할게요. 알겠습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불교 예술 문화, 불교 예술. 이거는 그냥 불교 예술하면 뭐 딴 거 없고 뭐 불상 제작이라든가 뭐 그 미술 이런 거에 관한 건데 뭐 탑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 불교가 그 당시에 또 빈민 구제 활동 또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그냥 탑 알겠습니까? 이 한국, 중국 등 다 이 탑이 있어. 한국, 중국, 일본에 등장하는 탑들의 모양과 그 다음에 빈민 구제기관으로서 이 중국과 일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빈민 구제 활동들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불교가 발전의 과정을 같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내가 했던 그 불교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나라 종교, 우리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맞죠? 불교는 인도에서 전해진 거야. 이건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게 또 중요한 사실이야, 사실은. 인도. 자, 인도에서 시작된 거였고, 자, 이 전해지는 과정은 지난해 설명했습니다. 전에 설명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불교를 갖다가. 너네 있잖아. 요즘은 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정치와 문화를 갖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이게 뭔가 특히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해하려면 거기 가서 몇 년씩 공부해야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언어도 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과 제도를 갖다가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걸 이해했을까?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구법승려라 불러요. 구법승려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직접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불교를 이해하려면 그 인도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불교가 어떤 건지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지. 물론 인도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처럼.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 서역승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말을 할 줄 알겠니? 뭐 한문을 할 줄 알겠니?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또 중국 문화, 중국 불교에 어떤 기여했던 뭐 구마라습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런 것도 다 몰라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접 중국인이라든가 중국이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당나라죠, 당나라.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구법승려들. 직접 인도로 가가지고 불교를 배우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신라 있었어요. 신라 출신의 구법승려. 그 다음에 일본에서 활동했었던 구법승려. 요 베트남은 설명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도 있긴 있어요. 베트남에 불교를 전했던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다 체크해 둬야 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이 인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당나라 불교 발전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일단은 법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편.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중요해서. 나를 이해했다면 이제 색깔을 바꾸는 거는 요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겠지. 법편. 법편 쓰니까 현장이 되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법편은 인도를 갔다 오셔가지고 실제로 책도 남기셨어요. 알겠습니까? 되게 드립 들어간다. 드립 외우기 쉽게. 법편은 되게 불고기를 되게 좋아하셨나봐. 스님이 불고기 좋아하면 안 되지만 불국기를 남기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불국기. 오케이. 그러니까 인도를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불교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상을 갖다가 정리한 책이 불국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저기 동아시아 불교를 완성했다고 하는 사람 사실 현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장. 알겠습니다. 현장은 잘 알아두세요. 이거 책에 엄청 중요하세요.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책을 남깁니다. 네, 이걸 그냥 적으면 너네가 와닿지가 않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제 불교가 이게 전해졌을 때, 불교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모르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이런 거 몰랐어. 그러니까, 너네, 있다의 반대는 뭐야? 있다의 반대는 없다잖아. 맞지? 없다를 어떻게 표현해? 없다는 무잖아. 맞지? 무. 있다, 없다. 근데 비어있다는 어떤 개념이지? 비어있다? 없다는 건가? 비어있는 건 없다는 건가? 근데 비어있는 건 또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 존재하긴 해요. 근데 또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뭘로 설명했더라? 되게 너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게. 자, 이게 이렇게, 야,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다는 건가, 0은? 이게 봐봐, 이게 설명 어렵잖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 동아시아적 상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 0은 무한입니다. 사실은 무한에 가까운 게 0이에요. 근데 비어있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무라는 개념과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 비어있다와 없다는 개념을 갖다가 같은 걸로 이해했는데, 사실 이게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인들이 새로 발명해낸 겁니다. 불교 때문에. 어쨌든 동아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관념적인 어떤 수준이 불교 때문에 확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도에서 발생한 사상들을 갖다가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고 좀 진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특히 대당서역기 같은 책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설명하면서도 되게 어렵다. 알겠습니까? 없다와 비어있다는 다르다는 거. 다릅니다. 없다와 비어있다는 달라요. 윤사쌤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다른지는. 알겠습니까? 패스해야지. 이 난제를 갖다가. 자, 마찬가지로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도 유명한 구법승려들. 구법이라고 하는 건 직접 떠나신 거죠. 알겠습니까? 직접 놀랍게도 이 셈이 잘 나와.
누굽니까? 해초죠. 해초 스님. 해민 스님 아닙니다. 해민 스님. 요즘 해민 스님 좀 문제가 많던데. 자, 해초 스님이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 알겠습니까? 이걸 실제로 해민 자꾸 해민이 나온다. 해초 스님은 신라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셔서 이 해초가 다녀갔던 길도 좀 알아두세요. 남쪽으로 해서 인도에 들렀다가 여기서 활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쫙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신라까지 돌아오시지 못했지만 6년간 이렇게 중앙아시아 일대를 갖다가 돌아다니시면서 남긴 책이 바로 왕호천축전입니다. 이게 불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당시 중앙아시아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적 자료가 된다는 게 해초가 남긴 왕호천축국전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신라의 승려들도 있고요. 뭐 우리 알다시피 물론 서역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인도까지 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또 원효라든가 그다음 의상대사 이런 분들도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원효는 사실 뭐 중국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의상대사는 중국 다녀오셔가지고 많은 저술 활동을 남기셨지. 뭐 이런 어떤 저술 활동. 뭔 소리지? 자, 시끄럽다. 지금 너네 2학년 같은데 당신들 지금 떠들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한 스님이 누가 있냐면 엔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엔닌. 요거트를 좋아하셨나? 엔요. 자, 엔닌 스님은 뭐 저 멀리 서역까지 갔고 이거 아니고 중국을 당나라를 갔다 다녀오셔 가지고 남긴 그 책입니다.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어쨌든 당나라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일본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이 엔닌 스님의 활동, 특히 이 엔닌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불교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이 당시에 이 엔닌 스님이 이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얘들아 봐봐, 바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건너가려면 신라를 갖다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봐봐, 이 얘들은 진짜 바다 때문에 가려면 이게 건너가야 되잖아, 이렇게. 맞지? 뭔 소리야? 자, 이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당시 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다의 왕자 박명수가 아니라 누구? 장보고였었어요.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보고와도 굉장히 인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보고. 알겠습니까? 신라 바다의 왕자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나라를 갖다 왕래하고 했던 이런 얘기도 되게 중요해서 어쨌든 동아시아의 삼국의 어떤 그 역사가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닌 스님과 장보고 이야기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 정도 체크해 두시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너무 바짝 붙였는데 누가 있냐면 감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감진은 사실 당나라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얘는 당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오셔가지고 일본 불교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이 감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해초처럼 이렇게 서역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얘는 또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와서 동아시아 불교에 교류하는데 발전하고 교류하는데 그에 기여했던 사람이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베트남은 너무 길다. 두 사람만 기억하세요. 다이탕당. 다이탕당. 이름도 되게 독특합니다. 무당탕도 아니고 다이탕당. 알겠습니까? 다이탕당은 현장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 스님의 있네. 현장 스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베트남 불교 발전에 기여하셨고 요거는 이 사람은 사실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서역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서역승인데 강승유라는 사람. 강승유는 저 가수죠. 드립 치고 싶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강승유라는 사람은 이 서역승이라고 알려졌는데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 당시 이 베트남이
이 남쪽에 있잖아. 베트남 불교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데 기했던 강승회, 다이탕당. 그냥 그렇게만 정리합시다. 이거 너무 많다. 맞죠? 이제 선생님 그래도 뭐 되게 중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하면 당연히 이거지 뭐. 얘들아, 일단은 해초 스님은 틀릴 리가 없잖아. 요 대당서역기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고, 요 엔닌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신라와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잘 다루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 엔닌 스님과 현장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 두기 바랍니다. 교류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신라와 일본이 만나는 부분이니까, 물론 얘는 뭐 엔닌 스님한테 도움을 줬을 뿐이지 뭐 불교 발전에 기했던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몇 분 남았나요?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15분 찍었네. 자, 중국 봅시다. 자, 중국. 자, 이제 요거 여기서 말하는 토착화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서는 탄생했지만 이게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되면서 인도와는 전혀 다른 어떤 불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모습이 됩니다. 불교의 모습인데, 일단은 불교에서 이제 가장 독특한 모습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뭐가 있냐면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종. 선종. 우리 이제 신라 말에 등장하는 선종이죠. 이게 누가 만들었지? 이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선종.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 불교 연구는 사실 다 교종이라 불러요. 다시 말하면 뭐 깨달음이 이르는 걸 갖다가 공부하는 게 불교인데,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순간, 그거에 이르는 게 이제 목표인데, 전부 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종인 거지. 근데 이 달마가 했던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책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수양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이르자 하는 게 너네가 알고 있는 선종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종이라는 건 인도가 아니라 중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교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이 모습이 뭐냐면, 얘들아, 이 불교하고 이게 합쳐져요. 유교. 알겠습니까? 이 불교는 밖에서 들어온 거지만 유교는 원래 있던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이 유교에서 원래는 유교하고 불교는 정말 물과 기름과 같은 거야. 왜냐면 불교는 봐봐, 절대 효도를 할 수 없습니다. 머리 깎고 부모님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니까. 근데 유교가 강조하는 건 뭐야? 효도하라는 거잖아. 부모님 물려주신 터럭 하나라도 건들지 말라는데 머리 깎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교 화장해버려요. 무덤을 갖다가, 시신을 갖다가. 유교 매장 문화잖아요. 너무나 달라. 너무나 뭐 사상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다른데, 이게 이제 어떻게든 오래되면서 이제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유교와 불교가 결합하는 모습인 거지. 대표적인 경전이 뭐냐면 부모 준경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이 효를 되게 강조하셨대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석가모니가 뭐 효도하세요 그런 적은 한 적 없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는 중국 애들이 만들어내는 경전인 거지. 유교와 불교를 갖다가 뒤섞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모님이 뭐 효를 부모님은 낳아주셨고 이런 건 절대 부처님이 얘기한 적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어떤 불교의 모습이고, 뭐 폐불사건 이런 건 잘 필요 없을 것 같고, 도교는 너무 길어진다. 그건 뺍시다. 알겠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독특한 모습은 뭐냐면, 얘들아, 우리는 그냥 놀라운 민족입니다. 알겠어요? 자, 중국이 이렇게 선종을 만드셨어요. 중국에서 선종 만들었어. 원래 있던 걸 우리 이 교종이라고 그러잖아. 우리의 그 위대한 업적은 뭐냐면 바로 이 교종과 이 선종을 갖다가 통합해버린 거죠. 야, 이게, 자, 봐봐. 이 인도에서 탄생했던 이 불교가 동아시아에 와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되게 연구되더만, 나중에는 인도에서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불교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는 그럼 불교가 되게 흥했을까? 아니면 쇠퇴했을까? 얘들은
인도에서는 오히려 불교가 쇠퇴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뭐 힌두교 같은 게 생겨가지고 불교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물론 우리나라에서 BTS가 되게 유행하죠.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잖아. 약간 불교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 BTS가 탄생한 이 한국에서는 수많은 아이돌이 막 존재하면서 그냥 그 수많은 아이돌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뭐 대단하더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BTS가 알겠습니까? 약간 불교가 그런 모습이에요. 탄생했는 데서는 별로 취급받지 못하고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흥하게 됐으니까. 자, BTS 팬들에게 미안합니다. 여기서도 유명한 거 나 알고 있어요. 자, 교종과 선종의 이 통합 문제,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중요한 그 불교의 난제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이 천태종을 중심으로, 천태종이죠. 천태종 누굽니까? 의천이죠. 의천 기억나나? 의천을 중심으로 했던 이 통합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지. 근데 결국 우리 성공하잖아. 바로 뭡니까? 조계종 누구예요? 진울. 고려시대 얘기했지만 시대적으로 좀 안 맞지만 어쨌든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교종과 선종 문제를 갖다가 이 통합하신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만의 종교예요. 중국에서는 이거 못했습니다. 교종과 선종의 이런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차이점을 극복을 못했다고요. 우리는 해냈어요. 조계종. 우리나라의 불교는 전부 다 조계종입니다. 90%가 다 지금 또 조계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 분 남았을까요? 잘리진 않을까요? 자, 지금 21분이면 할 수 있겠네요. 자, 1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거 같아. 이 유교하고 되게 복잡하다 이제. 이 유교하고 불교가 결합하는 요런 되게 특이한 어떤 모습들, 요런 부모 운중경 같은 것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일본도 잘 나와. 일본은 원래 종교가 뭐냐면 신도라고 있어요. 신도. 그러니까 이 조상신을 모시는 종교거든요. 거기에다가 뭐가 합쳐졌을까? 불교가 합쳐진 거야. 불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불습합이라 불러. 신불습합. 말이 되게 어렵죠? 신불습합. 신도와 불교가 합쳐졌다. 스며들었다. 쓱 스며들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불교가 되게 이상해. 무슨 왠가 잡신들이 그냥 불상 옆에 다 있어요. 그리고 조상신하고 야 뭐니? 왜? 빨리 가. 촬영 중이야. 신불습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이제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끊겼잖아 지금. 그 불교가 되게 좀 왠가 잡신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뭐 부처님 모습 옆에 그냥 고양이도 있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신불습합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그 불교의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 알겠습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일본의 불교 신불습합 이런 것들 잘 기억하면 저 뭐니 자꾸 야 가라니까.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여튼 토착화 관련해 가지고 부모 원중경 이런 거 유교와 불교가 결합한 모습, 일본에서는 불교하고 신도라고 하는 게 결합한 모습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이다. 뭐 한국은 잘 안 나오더라. 뭐 교정 선정 합쳐가지고 여기 뭐 조계종 탄생했다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알아두면 되겠고. 요건 끝냅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되게 뭐 석탑이 많죠. 석탑 중심에 우리나라 뭐 저기 절의 중심이 탑입니다. 탑. 알겠습니까? 탑이 또 석탑이 많아.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중국은 또 전탑이라고 해가지고 벽돌로 쌓아 만들었어요. 일본은 뭔지 아나? 목탑이 많아. 이게 뭐 얘들아 이게 이 불교가 또 이 문화재의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돌이 많아요. 돌이 많으니까 이걸 쌓아서 만든 거고, 중국은 너네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산이 많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알겠습니까? 벽돌을 구워서 탑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벽돌탑이야, 벽돌탑.
우리나라도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탑을 보면 벽돌로 만들어진 것, 전탑은, 그러니까 막 탑이 뭐 벽돌처럼 만들어져 있잖아. 그 되게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국사 석탑이라든가 있잖아. 그런 거 3층 석탑. 이건 되게 깍두기 몇 개 쌓아놓은 것처럼 생긴 거. 그런 건 나중에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일본 당연히 목탑이 많지. 왜 그럴까? 우리도 나무 많지만 일본이 목탑이 많은 이유는 전탑이나 석탑으로 튀면 다 무너집니다. 왜? 지진 나서. 알겠습니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야. 나무는 흔들려도 좀 버티거든요. 돌이다, 화강암이,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화강암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면 다 부서져요, 일보다 자, 그 다음에 빈민구제기관은 솔직히 이게 나오나 모르겠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응?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무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 불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제 빈민구제기관으로 어떤 게 무진장, 돈 돌려주고 했나 봐요. 이런 게 있었고, 맞아요. 중국은 부진장이라고 그러고, 이 비슷한 기능을 했던 걸 일본의 비전원. 비전원. 나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비전원이란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빈민구제 역할도 불교가 많이 했었다는 거. 우리나라는 없나요? 있겠죠. 근데 안 적어줄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 정도만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불교.